KBO 신인상을 수상하셨고요.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 2018년, 2020년까지 3년 연속 골든글러브 외야수 부문. 올 시즌 KBO 역대 29번째로 사이클링 히트와 더불어서 5년 연속 150안타를 기록, 올 시즌 타율 3할 6푼, 타격왕까지 거머쥔 한국 프로야구의 간판 타자자, 고촉의 아이돌로 불리는 분입니다. 데뷔할 때만 하더라도 이제 뭐 이종범 선수의 아들, 네. 이게 이제 수식어로 붙었다면 지금 반대예요. 안 되죠. 네. 이종우의 아빠. 네. 아, 이거 사실 진짜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또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좀 아버지의 이름이 좀 더 많이 알려졌던 것 같은데 그래도 올해 이제 좀 그 알을 깨고 나온 기분이어서 그래서 좀 방송도 나가야겠다 생각도 들고 사실 그 전에도 들어오긴 했는데 저의 이름을 앞세워서 뭔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서 좀 더 제가 이걸 더 잘하고 나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첫 번째로 유퀴즈로 나오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렇죠. 영광을 지금 한 4번인가를 지금 얘기했어요. 영광입니다. 지금. 근데 약간 스포츠 뉴스 스타일이에요. 예. 네. 경기 끝나고 그 선수 인터뷰 하듯이 지금 약간 인터뷰가 그렇거든요. 그래요? 네. 그럼 이제 좀 편하게 할게요. 편하게 해요, 편하게 해요. 이제 제가 제 이름으로 야구를 좀 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은데 제 덕분에 또 한번 매스컴을 타시게 되고 제 덕을 좀 보시네요. 이 사이클링 히트는 아버님도 못 세운 기록이에요. 네, 맞아요. 이게 좀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 안 하셨습니까? 좀 멋지다고 좀 비속어 섞어가시면서 말씀하셨는데 비속어, 어떤 비속어인지 조금. 아들 말 멋있다 말 아버님답다. 네, 사투리 섞어가시면서 네. 아따 아들 멋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요게 그 사이클링 히트가 이거는 진짜 신이 내려야 이게 진짜. 정말 야구를 하면서 손에 꼽을 정도의 집중력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니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타격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공이 뭐 수박만하게 보이는 날이 있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전혀 없습니다. 그날은 그럼 공이 어느 정도만하게 보였어요? 똑같이 야구공만하게 보였는데 좀 섞어주지. 이거 좀. 그게 있어요. 이제 여기 멈춰 있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여기 공이 이제 여기서 아버님이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시면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셨는지. 좀 경이로웠어요. 좀 그 영상을 좀 처음 접했을 때 와 어떻게 이렇게 하지? 이종범 코치님이 종범심으로 불리는 수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일단 잠깐 얘기 드리자면 93년 프로 신인 데뷔해서 한국 시리즈 MVP, 그리고 94년 한 시즌 84도루입니다. 야, 이게 84도루요? 네, 84도루. 총 경기가 몇 경기죠? 몇 경기 한 출전해서? 100경기 조금 넘죠. 그 그 당시에는 당시에는 126경기. 그렇죠. 그러니까 나가면 거의 뛴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도루가 기록도 기록이지만 무엇보다 이게 체력적인 부담이 굉장히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엄청 네. 뛰어다니기 때문에 뛰어다니고 막 슬라이딩하면서 몸도 날려야 되기 때문에 막 잔부상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연봉이 혹시 여쭤봐도 됩니까? 네, 5억 5천입니다. 이게 또 오픈이 됐으니까 맞죠? 네, 저희는 오픈이 다 돼가지고. 이 기간은 이제 스토브 리그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말 그대로 이제 뭐 연봉 협상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오늘 그 마침 또 오랜만에. 에이전시 그 대표님 네. 오랜만에 뵙네요. 잘 지내셨어요? 진짜. 잘 지냈어요? 잠깐 들렸다가 진짜로 잠깐 들린 건데. 예. 잠깐 들린 거 치고는 옷이 뭐 굉장히 전체적으로 세팅이. 진짜. 아니 근데 진짜. 누가 봐도 잠깐 들린 게 아닌 것 같은데. 진짜로. 자, 이해랑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연봉 협상을 이제 또 좀 앞두고 계신데 네. 올해 좀 어떻게 좀 기대를 하고 계신지. 사실 이정우 선수 항상 연봉협상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워낙 잘해줘서 올해도 그렇죠. 예.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예?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네네네. 오늘 사실 처음 나온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원래 말을 엄청 재밌게 하고 엄청 말이 많은데 오늘 굉장히 얌전하네요. 이게 의외로 또 네. 이종우 선수가 어색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장난을 많이 대표님도 쳐요. 오랜만에 이렇게 뵈니까 대표님도 여기 계실 때보다 거기서 훨씬 토크를 잘하세요. 네. 키우미로즈 화이팅입니다. 이정 화이팅. 자, 파이팅이라고 지금 대표님께서. 아니 근데 이제 최근에 나를 위해서 뭐 좀 약간 플렉스를 좀 했다고 그래요. 이종우 선수가. 네, 맞아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학창 시절 때 항상 이제 저희가 겨울 이 시즌만 되면 동계훈련 가기 전에 러닝을 좀 많이 뛰어요. 그렇죠. 네, 그 트랙을 가는 이제 그 길목에 차 매장들이 엄청 많아요. 자동차 매장들이 엄청 많은데 고등학교 동기들이랑 항상 걸어 다니면서 몇 년 뒤에 꼭 우리가 여기 와서 뭐 사자
차를 사자. 네, 이 차 차를 사자. 사자. 어. 저는 사실 한번 들어간 적도 있어요. 저희 와서 몇 년 뒤에 올게요. 약간 이러고 나온 적도 있고. 맞아. 뭔지 알아요. 저도 몇 년 뒤에 있어요. 몇 년 뒤에 올게요 그랬어요? 네, 네. 아, 경험 있죠. 몇 년 뒤에 올게요 이러고 나와서 이제 러닝 뛰러 막 가고 그랬었는데 정말 이제 그 몇 년 뒤에 올게요 했던 매장에 제가 정말 몇 년 뒤에 가서 멋지다. 제가 뭐 샀습니까? SUV요? SUV를 제가 뭐라도 되는 것 마냥 그때는 정말 뭔가 이렇게 갔다면 그때는 정말 여유 있어요. 어디에요? 어디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 아니, 그런 맛이 있죠. 어디에요? 어디 있어요? 왜냐면 가끔 이정우 선수가 그런 생각도 좀 했다고 그래요. 아빠는 왜 이렇게 야구를 잘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나. 네. 이제 저도 칭찬 듣고 싶고 뭐 인정받고 싶고 하는데 저는 무조건 아빠의 아들이기 때문에 저 정도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못했을 때는 이종범 아들인데 저것밖에 못해? 약간 이런 기대치가 높으니까. 네 그런 것들. 이 댓글이 이정우 선수가 이제 고등학교 때 쓴 댓글인데 어떤 분이 이정우는 아빠 잘 만나서 인생이 다이렉트로 풀린다. 나는 죽도록 노력해도 안 되는데. 라는 식의 이제 글을 남기자 여기에 이제 이정우 선수가 난 그만큼 부담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하고 싶은 거 눈치 보며 해야 되고 넌 야구 못하면 최소 부모님 욕은 안 먹는데 나는 아빠까지 욕 먹는다. 라는 댓글을 달았어요. 네. 일단은 어렸을 때는 정말 사람들이 그냥 시선 자체가 그냥 약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막 약간 좀 막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약간 팔짱 끼고 약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약간 이렇게 보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제 이름이 이제 이정훈데 자꾸 이종범 아들 이렇게 부르고 감독님들도 솔직히 이제 뭐 특혜 같은 소리 나오면 안 되니까 더 엄하게 좀 하신 부분도 있었고 잘해서 제가 진짜 상을 받더라도 뭐 아빠 때문에 상을 받았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자꾸 이제 그냥 안 좋게 보이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이제. 그냥 아빠가 그때는 솔직히 유명한 선수였던 게 좀 싫었던 적도 있어요. 오히려 좋아요 저는 그게. 어렸을 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시선을 봐준 게 전 지금 와서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시선에 지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멘탈이 좀 세졌던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휘문고 시절부터 이종범 아들이 아닌 이종우로 살자고 마음을 먹고 매일 야간 훈련을 했다. 네 맞아요. 하루에 200개씩 스윙을. 네 이제 옛날 프로야구 선수 정말 레전드 선수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하루에 1000개, 2000개씩 막 돌리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걸 맨날 할 수 없겠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정말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꾸준히 하는 숫자를 생각해 보니까 200개가 나오더라고요. 나한테 딱 개수를 맞췄구나. 네, 200개는 네. 정말 내가 진심을 다해서 스윙을 할 수 있겠다. 왜냐면 개수 채우기로 대충 하면 사실 그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200개씩 매일매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목표를 했던 거를 스윙 300개다. 그럼 스윙 300개 하고 또 안 되면 또 하고 또 하고 거기를 이렇게 계단식처럼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는 거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 밑에 있더라고요. 정우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죠. 상대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네 자신을 이기려고. 본인을 이기고 나와서 뛰어넘어야지 상대를 이기는 거지. 저는 좀 신기했던 게 처음 제가 데뷔를 했을 때 엄청 긴장도 많이 되고 또 그럴 것 같았는데 하나도 지금까지 야구를 하면서 경기를 하면서 떨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그 공간이 야, 짱짱맨 맞다. 익숙해요. 막 닉네임 잘 정했다, 짱짱맨. 막 이런 상황들 자체가 막 안 떨려요? 재밌어요. 막 흥분되고 막 만약에 제 동료가 엄청난 중요한 타석에 들어가 그러니까. 있는 상황을 봤을 때 막 내가 나가고 싶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 뭐 한편으로는 이게 진짜 저 선수가 잘해주길 바랍니다만 선수로서 예를 들어 우리 뭐 국가대표 경기 한일전 네. 우리가 한 점 차 뒤지고 있어요. 9회 말 투아웃. 근데 그런 상황에 내가 좀 저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제가 나가서 영웅이 되고 싶고 진짜 좀 그래요.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정우 선수는 그렇게 나 스스로가 철저하게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바라는 거죠. 내 스스로 자신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죠. 네 제가 이제 학창 시절 때 그 스윙 연습을 할 때 항상 머릿속으로 이제 상황을 그렸어요. 어떤 상황을?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 이런 중요한 상황 9회 말 투아웃 한 점 차 승부 내가 치면 역전 못 치면 아웃 근데 항상 그 상황에서 제 치는 상상을 하면서 스윙을 했는데 이제 프로에 와서 그런 상황이 진짜 오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와 정말 그거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현을 써도 되는 것 같고 막 여자친구랑 연애를 뭐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모든 사람들께서 그렇죠, 갑자기 네, 저는 이제 남자다 보니까 네. 이제 여자친구분들이랑 뭐 재밌는 걸 했을 때보다 더 저는 그런 순간들이 더 저한테는 좋고 친구들이랑 뭐 아무리 놀아도 그 상황만큼 더 좋았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 이게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떤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을 보내도 그거 이상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 네 맞아요. 근데 또 너무 허무해요. 아, 그 순간이 맞아요. 지나가면 이 순간을 위해서 이렇게 했었던 거구나. 그 상황은 정말 한 15초에서 20초 정도의 짧은 시간이지만 그 15초에서 20초를 맛보려고 항상 지금까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돈을 주고도 느낄 수 없는 감정이에요. 이건 진짜 선수들만이 알 수 있는. 예. 이정범 선수 은퇴식에서 영구 결번이 7번, 7번 유니폼을 구단에 반납을 하시고 이제 눈물을 흘리셨는데, 요거는 이제 그 당시 좀 기억이 나시죠? 네 기억이 어땠습니까? 납니다. 좀 너무 멋있었고 그 영국 열번식만큼은 정말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날이 이제 그날 야구를 보러 가려 했어요. 그날 이제 시범 경기였는데 이제 아빠한테 전화를 했죠. 근데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야구장 건너에 있을 때 한 번도 오지 말라고 한 적이 없었는데 오지 말라고 하셔서 왜 오지 말라 하시지 했는데 아빠가 저를 데리러 오셔서 갑자기 이제 손을 잡으면서 걸어갔는데 말씀을 해주셨죠. 이제 은퇴했다고. 근데 그게 이제 시즌 시작 전에 시범 경기 끝났는데 갑자기 은퇴한다고 하니까 준비도 안 되는 상태에서 뭔가 나의 뭐 좀 뭐라 해야 되지? 아직도 잘 뭐라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가슴이 퉁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네. 그래서 눈물이 좀 났죠. 제가 생각했던 아빠의 마지막은 이게 아닌데. 충격은 좀 컸을 거예요. 왜냐면 아빠가 현역에 계속 있고 또 야구하는 모습이 즐거워했거든요. 정말 상당히. 근데 그때는 뭐 상황이 제가 진짜 그때 마운샷이었거든요. 이 시기가 이제 있잖아요. 항상. 더 이상은 내가 버티고 선수로서 했다가는 나한테는 치욕적인 게 될 것 같아요. 자신이 입고 있던 유니폼을 이제 구단에 납품합니다. 적어도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알겠죠 이제. 왜 은퇴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오고 그런데 그때 조금 방황을 하더라고요. 한 달 동안은 말을 안 하고. 네, 안녕하세요. 롯데자이언츠 야구 선수였다가 이제 은퇴를 한 이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뭐 일주일 조금 더 됐죠? 네, 조금 더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한 3일은 계속 자다가 일어나서 울고 자기 전에 울고 좀 했는데 이제 조금 적응된 것 같습니다. 아, 좀 자다고 일어나서도 울고 그랬어요? 예, 그냥 진짜 끝난 건가, 진짜 은퇴한 건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좀 허전하게 그렇습니다. 아, 왜냐면 이제 매일같이 경기장에 가시고 뭐 훈련하러 가시고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지내시다가 고생하셨어요. 이거 대단해. 통산 타율이 3할 9리면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뭐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3할로서 마무리해서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은퇴를 하셨는데 이런 얘기 어떨지 모르겠지만 안타 2199개 하나만 더 했으면 2200개인데. 제가 괜한 얘기했죠. 아니 괜찮습니다. 보다 보니까 또 그렇게 따지면 374개면 좀만 더 하면 400개고. 뭐, 아는데 이러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그래도 이거 하나인데. 예. KBO 리그에서 2199개고 뭐 일본도 쳤고 미국에서 쳤기 때문에 그 크게 연연하지 않나요? 역시 네네. 크다. 예. 기리 씨. 좁게 안 보네. 저 약간 의미 부여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투투. 이거 좋은데. 우리 그 이대호 선수가 올해 그 대한민국 3대 마요를 만드신 분이에요. 참치 마요, 치킨 마요, 그리고 이대호 은퇴하지 마. 진짜 감동이다. 예. 팬분들께서 이렇게 지어주셔가지고 네네네. 시즌 중반에 보면서 저도 좀 많이 좋아했던 조셉도 있어요. 하지 마요. 저는 뭐 대부분 뭔가 하려고 하면 네가 하려고 하는 그 모든 다 것을 모든 걸 하지 마. 뭐하니 저녁 먹으러 갔는데 40년째 먹은 저녁 지겹지도 않는 항상 혼납니다. 하지 마요. 네. 그렇죠.
사실 자이언츠 팬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이제 그 이대호 선수의 은퇴를 참 아쉬워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제 시즌 최종 기록이 타율 3할 3푼 1리. 와 이게 팀 내 1위예요. 그리고 이제 정규 시즌 전체 선수 중에는 이제 타율 4위. 이거 좀 은퇴하지 아깝지 않습니까? 이거. 뭐 개인적으로 보셨을 때는 좀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2년 전부터 결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뭐 번복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근데 왜 2년 전에 그런 생각을 좀 하시게 됐는지. 마지막 이제 계약할 때 솔직히 야구계에서는 좀 나이가 많은 편이니까 조금 저도 좀 힘든 감도 좀 있고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근데 뭔가 이제 또 경기력이 좀 좋아지고 만약에 본인께서 나 좀 더 뛸게요 하면 할 수 있지 않았나요? 뭐 더 뛰려고 했으면 뛸 수 있는데 이제는 이제 후배들도 이제 더 기회를 주고 싶은 생각이 좀 더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사실은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전학온 추신수 선수가 야구를 권유해서 하게 됐다고 했는데 그럼 그 전까지는 야구에 대해서 뭐 전혀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 저는 부산 사람이기 때문에 주말 되면 항상 야구를 틀어놨었어요. 롯데 자이언츠를 응원하고 있는 그냥 학생이었고 또 신수가 전학을 왔는데 또 저희 반에 전학을 와서 야구를 시작하면서 이제 저보고 이제 야구를 같이 하자고 했었는데 만약 추신수 선수가 저희 반에 전학을 안 왔더라면 또 야구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정말 진짜 그 저희가 14반까지 있었는데 예. 14반 중에 한 반에 저희 반에 전학 오는 것도 쉽지는 않잖아요. 참 희한하네요. 네, 그러니까 같은 반에 전학 오면서 운명적으로 이게 만난 것 같아요. 프로야구 선수가 되는 것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또 프로 구단에 들어가는 것도 힘들지만 구단에서 4번 타자라는 거. 이게요 정말 야.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도 못했어요. 투수로 입단을 해서 타자 바꿀 때만 해도 뭐 성공할 수 있겠냐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게 언제였어요? 바꿨을 때가? 제가 20살 때죠. 와, 그러면 굉장히 늦게 입단하자마자 첫 해에 바로 다쳤어요. 제가 타자 이게 바꾼 것도 이제 전지훈련 갔을 때 어깨에 좀 부상이 있어가지고 스피드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투수에 대한 자신감은 좀 솔직히 없었어요. 그래서 타자 권유했을 때 좀 빨리 타자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했던 게 뭐 운이 좋게 잘 맞아 떨어지고.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투수에서 타자로 전향을 하고 타자에서 투수로 전향을 한다라는 것은. 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감독님들하고 바뀌면서 무릎 수술하면서 좀 살도 좀 많이 찌고 그때 제일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 계속 버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겨내고 싶었고 지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말 이길 수 있다는 그 마음이 다 모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메달 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특히 한일전을 떠올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영화 드라마처럼 막 근데 진짜 치면은 제 마음속은 진짜 막 이렇게 오버하고 싶고 뛰고 싶고 했지만 그렇게 표현은 별로 안 하고 싶었어요. 왜요? 저희 어렸을 때 이제 국가대표로 가면 선배들이 이겨도 그냥 당연히 이겼다는 것 같이 보이자. 우리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 이긴 거라 생각하고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면 실력은 안 되지만 얘도 이겨서 기뻐하는 것 같이 이래 보인다고 이렇게 선배들이 많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이겨도 당연히 이겼구나 이렇게 표정을 짓자고 했기 때문에 그게 좀 습관이 되죠. 그게 좀 습관이 된 거예요. 아직도 좀 이거는 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 있으세요? 말로 치고 방망이 던졌는데 네. 좀 더 멋있으려면 그냥 이게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너무 위로 던진 것 같아. 맞을 것 같아. 쳐다보고 조금 후회된 것 같아요. 너무 그래서 이거 빠던이죠, 빠던. 네. 딱 했는데 느낌이 좀 쎄한 거예요. 얘가. 이거 안 보고 그냥 갔으면 더 멋있었을 건데 그거 본다고 좀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2010년에는 이제 타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상을 혼자 휩습니다. 이대호에게 도루란? 의미 1도 없어요. 야구 선수가 도루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얘기 저는 몰라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도루왕 한 번쯤은 타보고 싶다. 아니.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그 이대호 선수도 좀 징크스 같은 게 있습니까? 저도 징크스 많죠. 근데 많이 없애려고 노력하는데 만약에 제가 오늘 홈런 쳤다 하면 오늘 왔던 길로 똑같이 와야 되고 엘리베이터도 집에 3개가 있으면 탔던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그 엘리베이터 기다릴 때도 있고. 내가 홈런 친 날 탔던 엘리베이터. 네, 어저께 홈런 쳤으면 오늘은 어제 갔던 길 엘리베이터 그리고 주차장 될 때도 어제 잘 쳤으니까
그 주차장이 돼야 됩니다. 그런 지그스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이제 끝났으니까. 아, 거기가 이제 지금은 그러지 않아도 되겠네요. 지금은 뭐 엘리베이터 빨리 오는 거 타고 가지만. 야, 그건 좋네. 글러브나 뭐 예를 들면 그때 꼈던 장갑으로 홈런을 쳤다. 그럼 그 장갑도 계속 끼시죠? 그렇죠. 방망이를 안타 치면 그 방망이는 깨질 때까지 계속 그거만 써요. 그러니까요. 그 예전에 그 박세리 감독님이 골프 치실 때 그 드라이버, 그러니까 똑같은 장비 여러 개 사신대요. 왜냐면 그 드라이버가 망가졌을 때 다른 걸로 대체를 해야 되잖아요. 죄송한데 좀 야구 얘기만 좀 해주세요. 선생님 좀, 하지 마요. 네, 미안합니다. 하지 마요. 하지 마요. 선수들에 대한 지기스를 하지 마요. 미안합니다. 네. 사과 받아주실래요? 네, 미안합니다. 네. 그럼 지금 이제 가장 좀 소중하게 아끼는 배트 같은 건 좀 집에 있습니까? 이렇게? 있죠. 네. 이게 항상 저희는 방망이가 하루에 2개씩 깨질 수도 있으니까 제일 좋아하는 방망이는 매일 쓰되 그날 만약 안타에 2개 치면 세 번째 타석에 네 번째 타석은 다른 방망이로 또 들고 나가요. 왜냐하면 제가 깨졌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망이가 있어요. 오늘은 이제 2개 정도 쳤으니까 약간 적음해 놓는 네, 거죠. 적음해 놓는 거죠. 그래서 못 치면 계속 그렇게 치지만 이대호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코스의 뭐 구종은 또 뭡니까? 저는 일단 몸쪽 좀 높은 공을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파악을 했으니까. 좋아하는 공은 안 던지죠. 그렇죠. 그래서 포수가 다 보이는 것 같아요. 포수가 앉아 있으면 뒤에서 그렇게 막 얘기를 한다면서요? 이렇게 막. 강민호 선수 같은 경우는 말을 너무 많이 걸어요. 뭐라 그래요? 형, 무슨 야구 열심히 그만해요 하면서 형 이제 그만해요. 무슨 성적이 중요해요 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계속 3할 치고 있으니까 형 저 2할 6분 치고 있어요. 형은 대충 해도 돼요 하면서 막 계속 웃기는 거예요. 일본 프로야구 그리고 또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로서 진짜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한 것 같은데 뭐 제가 일본 갈 줄도 몰랐었고 또 미국도 제가 갈 줄도 몰랐기 때문에 늦은 나이에 미국 갔으니까. 그 예전에 추신 선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메이저리그하고 마이너리그 뭐 교통 수단도 좀 다르고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난다고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뭐 일단 다 전용기로 움직이니까. 전용기로 그러니까 전용기로가 식사도 뭐 뷔페로 이렇게 나온다고. 아니 뷔페는 아니고 그 스테이크도 있고 뭐 햄버거도 있고 뭐 먹고 싶은 거 이렇게 요리가 있어요. 그래서 앉아 있다 배고프면 뭐 스테이크 주세요 하면 스테이크 주고. 뭐 식사 시간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없어요. 비행기에는 그런 게 없어요.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처음 탔을 때는 좀 신기했죠, 솔직히. 신기하죠. 안 신기하게 척했죠. 근데 안 신기하게 척했죠. 좀 그만한 척다. 뭐 저도 여기 안 타본 사람입니다. 쪽팔리면 안 되는 거니까.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았던 내 자리라고 비키라. 그래요? 알겠다. 그럼 나는 어디 앉으면 되냐고. 거기 내 자리라고. 그렇죠. 근데 되게 물론 프로야구도 대단하지만 메이저리그에 처음 입성했을 때 그 라커룸에 그 내 이름을 딱 봤을 때 그 기분도 막 장난 아닐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스프링 캠프를 갔는데 한 130명 정도가 와요. 그러면 23명은 이제 1군 엔트리에 정해져 있고 100명에서 그 세 자리를 싸우는 거예요. 근데 라커룸이 100개가 있으면 20명이 한 2-3개씩 쓰고 23명이 쓰고 100명이 다다닥 붙어서 그냥 다 쓰거든요. 근데 거기 쓰다 보니까 한 5일 지나니까 한 10명이 없어요. 또 5일 지나면 또 10명이 없고. 제가 마지막에 이제 감독님이나 단장이 불러서 엔트리 들었다고 악수해 주는데요. 저는 계속 일본에서도 많이 뛰어갔는데 그렇게 축하해 주는 게 그렇게 좋은지 몰랐었어요. 10몇 년 만에 엔트리 들었다고 축하해 주길래 제 마음적으로 기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성공적인 선수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서 통산 타율 3할 9리. 홈런 374개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고요. 그 이대호 선수의 명예로운 은퇴를 위해서 이제 은퇴 투어를 진행을 했는데 투어를 이렇게 좀 돌면서 어떠셨는지. 일단 그 올스타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눈물을 좀 흘렸어요. 근데 저는 안 울 줄 알았거든요. 은퇴식 저희 홈에서 마지막 할 때는 눈물이 날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첫 번째부터 눈물을 흘려가지고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눈물도 별로 많이 없고 어릴 때 좀 많이 울었지만 프로 선수가 되고 조금 독하게 열심히 이렇게 살다 보니까 눈물을 잘 안 흘렸었는데 좀 감정이 이상하더라고요. 저보다 와이프 많이 못 쫄아. 어쨌든 너무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남은 경기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리어 선수의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퇴식을 준비해 준다는 것 자체가 내가 진짜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구나, 또 한국 야구에서 저라는 사람을 좀 많이 인정을 해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면서 감사드리고, 그 고생했던 이 장면이 자꾸 떠오르니까 눈물이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눈물이 나왔던 것 같아요. 뭐 어릴 때 야구하면서 뭐 야구도 힘들었지만 저도 이제 집이 또 가난하다 보니까 뭐 방망이를 하나 가지고 싶어도 못 가지고 뭘 뭐 먹고 싶어도 잘 못 먹었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중학교 갈 때 가까운 학교도 갈 수 있었지만 해비 면제라는 조건 하에 제일 중학교에서 멀리 다녔거든요. 버스 타고 1시간 반 정도 가야 되는 학교를 다녔거든요. 왕복 3시간이잖아요. 진짜 어린 나이에 그 3시간 더 잘 수 있는 건데 똑같은 돈을 제가 못 내니까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실력이라도 안 되면 난 못한다, 시합을 못 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들 못하면 난 여기서 물러나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마지막이라는 생각에는 그런 감정이 계속 이렇게 오고 하는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진짜 제가 22살 때, 3살 때 만나가지고 거의 한 10몇 년을 같이 팀에 있다가 대표팀도 같이 오래 하고, 제가 일본 갔다 왔을 때도 롯데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롯데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우승을 이제 후배 강민호 선수나 손아섭 선수나 이렇게 같이 고생했던 선수랑 우승하기 위해서 돌아왔었는데 1년 하고 또 민호가 삼성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정말 많이 안타까웠거든요. 민호도 가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형님 같이 못하게 돼서 죄송하다고, 정말 같이 우승하고 싶었는데 못하게 돼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거의 울면서까지 전화가 왔었는데, 이제 추진 선수가 이제 간식차도 좀 보내주고 이게 좀 뭉클했던 순간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10살 때부터 친구였다고 하니까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인터뷰하는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추신수라는 친구가 저를 야구계에 이렇게 몸담을 수 있게 해준 게 뭐 그게 시초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배우야, 지금도 네가 은퇴한다라는 게 사실 정말 마음에 와닿지가 않고, 너라는 아이가 있어서, 너라는 친구가 있어서 지금까지 야구하고 있는 개의 인생도 야구 선수 이대호처럼 좋은 인생 살았으면 좋겠다. 주위에서 더 많이 아쉬워해 주시고 눈물도 많이 흘려 주시니까 거기에 대한 또 감사함이 더 같이 이렇게 제 감정하고 섞이다 보니까 그게 좀 더 좋으면서도 좀 아쉬웠던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10월 8일이었죠. 은퇴 투어 마지막 날이자 이제 부산 시민분들이 좀 오지 않기를 바랬던 그날, 매일 가던 출근길이지만 그날은 또 뭔가 좀 기분이 좀 남다르지 않았을까. 그날 또 아버지 기일이라 가지고 마침 네, 맞아. 아침에 절에 가서 절을 하고 아버님 기도 올리고 술 한잔 올리고 좀 급하게 야구장을 왔던 것 같아요. 은퇴식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21년 차 프로야구 선수로서 진짜 마지막 타석 좀 어땠는지 좀. 예. 그날은 뭐 안타 친 것보다 제가 꿈이었던 투수를 했던 게 맞아요. 저는 그게 더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거예요. 정규 시즌에 투수를 던질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했었는데 다행히 감독님께서 또 이벤트성으로 해주셨는데, 또 LG 감독님께서 또 제가 나갔을 때 최고의 투수 마무리 투수 또 내보내 주셔가지고 또 이벤트성으로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은퇴식과 함께 이제 영구 결번식도 진행이 됐는데 이게 이제 프로야구, 대한민국 그 프로야구 역사상 17번째 영구 결번 선수가 이대호 선수예요. 최동원 선배님과 같이 영구 결번 옆에 걸린다는 것 자체가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영광이고. 그러니까 이제 영구 결번이 된다는 건 이제 그분은 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무도 쓸 수 없다. 허락을 맡아도 못 씁니까? 쓸 수 있는 사람은 한 명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아들이 야구를 해서 롯데에 입단을 한다면 제 번호를 줄 수 있는. 지금 야구 하고 있어요? 이제 7살이라 가지고. 근데 약간 뭐 조금 그 유전자의 피가 짚는 대로 다 집어 이렇게 던진다던가 뭐 잘 받는다거나 잘 친다거나. 그거 참. 잘 던지죠. 잘 던지는데 일단 저는 야구장 가서 캐치볼을 보통 이제 하는 시간이 한 5분 정도 되는데 아들한테 잡히면 한 1시간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럼 좋아하네. 네, 너무 좋아합니다. 야, 이것도 진짜 아버지에 이어서 2대째 야구를 하는 굉장히 많죠. 이종구 선수가. 이종구 선수도 있고, 예, 우리 그 예순군도 이게 또 모르죠. 그랬는데 롯데가 우승해. 근데 그 10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 전에 좀 막. 왜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
최근에 또 딸 예서가 네. 예, 이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이거는 좀 이게 이정표현이 이제 자이언츠 찐팬으로 좀 인증이 된. 야 예서가 많이 저기 컸네요. 많이 컸네요 진짜. 옛날에 예서를 안고 공항에 이제 입국했을 때 이제 이대호로 나왔다 해가지고 그때는 진짜 많이 닮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진짜 귀여웠었는데 예서는 그 사진을 좀 좋아합니까? 아니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아니 별로 안 좋아. 아빠 이거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고 우리 예서야 그러니까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 등번호가 10번이죠 이제 우리 그 이대호 선수가. 네네. 근데 이제 일본 진출했을 때는 25번.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그러던데요. 원래는 52번을 제가 원했었는데 네.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 성함이 오자, 분자, 이자라 가지고 오자하고 이자 써서 52번을 달고 싶었는데 다른 팀 선수가 달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거꾸로라도 달고 싶어서 그래서 25번. 네. 그 의미가 있었군요. 은퇴식 때도 이제 그 우리 할머니를 좀 언급을 좀 하셨는데 하늘에 계시는 사랑하는 할머니, 늘 걱정하셨던 손자 대호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랑을 받고 박수를 받으면서 떠나는 선수가 됐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은 뭐 아버님이 3살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어릴 때 제가 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할머니가 항상 저를 뒷바라지 해주셨기 때문에 고등학교 돌아가실 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돌아가셨는데 제가 성공하는 것도 못 보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시네요. 그래서 뒷바라지 다 하시고 너무 이제 힘들게 돌아가셨는데 뭐 제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은퇴식이 제일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고생만 하시다 돌아가신 것 같아요. 바르게 키워주셨고 항상 웃게 만들어주셔가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이제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거든요. 화장실 가면서 보면 할머니가 그냥 앉아서 쪼그라서 계속 이게 콩잎을 묻히고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콩잎 같은 걸 된장에 묻혀서 그걸 양념 새벽 한 3시 정도에 일어나서 콩잎을 100개 정도 싸서 양념하면서 싸서 가서 팔면 한 뭉치에 한 500원 정도 팔거든요. 그러면 하루 종일 아침에 나가서 하루 종일 제가 올 때까지 팔면 10,000원 이상을 팔 때도 있고 막 그랬기 때문에 뭐 할머니가 열심히 진짜 잠 안 주무시고 용돈을 챙겨주셨던 것 같아요. 할머니가 은가락지에 이렇게 예물 받으신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금가락지죠. 그걸 전당포에 맡기면 한 몇만 원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걸로 스파이크 사서 할머니가 또 며칠 장사해서 또 갚으면 다시 받고 또 뭐 집에 돈이 필요하면 또 맡겨서 또 받고 진짜 한 10몇 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기죽는 걸 싫어하셨어요. 초등학교 때 이제 저 시장 안에 이제 할머니가 된장을 파는 할머니고 전 된장 손주였거든요. 제가 대회나 상 받으면 트로피 주고 갔다가 와 된장 할머니 손자가 또 상 받았네 이렇게 자랑을 또 해주시고 할머니 또 어깨도 좋아주고 기분도 좋아하시고 했던 게 기억이 많이 나요. 성공해서 할머니를 좀 더 빛나게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좀 어린 나이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집에 좋은 음식을 할머니한테 계속 해주고 싶었는 게 그게 제 목표였거든요. 고등학교 돌아가셨는데 그때 조금 힘들었던 거예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게 성공해서 내가 진짜 보답하고 싶은 분이 사라지셔가지고 그게 없어지는 바람에 조금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도 꼭 할머니한테 감사하다는 표현을 진짜 많은 분들 앞에서 한번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꼭 그 말씀을 하고 싶었는데 하늘에 계시는 사랑하는 할머니, 오늘 제일 많이 생각이 나고 보고 싶습니다. 그 이대호 선수가 또 이렇게 있기까지는 이게 사실 가족분들도 네. 그렇죠. 예. 와이프는 아직도 제 은퇴 영상을 아직 못 보고 있다더라고요. 보면 또 눈물 날 것 같아서. 정말 아내가 고생 많이 했어요. 정말 진짜 제가 뭐 새벽에 와도 새벽 4시까지 잠 안 자고 기다렸다가 같이 자고 한 20년 동안 한 번도 제가 새벽에 들어와도 안 자고 있었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미안해요. 또 얼마 안 되는데 와이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이렇게. 감사하죠. 항상 저를 위해서 희생을 많이 했고 야구 선수 남편을 좀 뒷바라지 해주는 게 참 쉽지는 않았을 건데 너무 감사하죠.
우리 은퇴식이 끝나고도 이제 너무 아쉬워가지고 팬 여러분들이 한 시간 넘게 응원가를 앞에서 이제 불렀다고 하는데 새벽까지 불렀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서 새벽까지 부르고 해서 가셨다는 소리인데 너무 감사하죠. 저희 롯데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더 좋은 성적으로 보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너무 죄송하고 뭐 우승을 못 하는데. 아, 근데 뭐 너무 많은 걸 했는데. 근데 결국은 롯데가 우승하는 걸 보고 싶어 하시니까. 부산의 아들로 불렸는데 우리 저 부산에 계신 우리 또 아는 분들에게 인사를 좀 한번 해주시죠. 네, 뭐 부산 시민뿐만 아니고 롯데 자이언츠를 좋아하시는 팬들이 전국에 많이 계신데 21년 동안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정말 사랑해 주시는 걸 이번 은퇴 투어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랑받은 만큼 밖에서 더 좋은 사람,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살아나가겠습니다. 은퇴 투어 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팬이 오시면서 저한테 이대호 선수가 기부하셨던 돈으로 수술 받아서 지금 건강해졌습니다. 이 말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울면서 어떤 여자분이 울면서 왔어요. 왜 우세요? 하니까 이대호 선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아서 건강하게 돼서 응원하러 왔다. 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러려고 한 건 아닌데 참 잘했구나 내가. 앞으로 더 많이 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야구의 인생은 첫 시작 야구 시작하고 초등학교 때도 사진 야구장 너무 많이 갔었거든요. 야구를 시작 안 했을 때도 사진 야구장에 저희 형하고 야구 보러 갔던 기억도 있고 너무 좋은 추억이 많죠. 너무 감사드리고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항상 더가웃에서 보는 사직 야구장 간주동만큼 멋진 풍경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야, 이분이 말이죠. KBO와 MLB의 공인 자격증을 모두 소지한 세계 유일의 야구 에이전트 우리 이해랑 대표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런 에이전시가 사실은 그 에이전시 수수료를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FA, 프리 에이전트 시즌에 이제 큰 계약금이라든가 큰 계약을 따내면 이제 회사의 수익이 더 높아지는 거군요. 그렇죠. 연봉 협상이나 아니면 FA인데 그래도 FA죠. FA죠. 한 번에 좀. 네. 선수들이 직접적으로 얘기하기 힘든 거를 이제 대신 정리를 다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봉 계약을 할 때는 이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선수랑 이제 구단이랑 이야기를 할 때는 그렇잖아요. 구단은 좀 덜 주시고 싶으면 당연하죠. 네가 이걸 못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선수들 입장에서 내가 이만큼 잘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감정이 좀 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불필요한 감정을 좀 없애고 서로 좀 섭섭한 마음 없이 사실 어디든 소위 말해서 돈 얘기하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제 연봉 얘기할 것 같으면 절대 막 500만 원만 더 주세요. 그러니까. 못 그럴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어떤 선수들한테는 그 500만 원이 굉장히 크거든요. 1년에. 그러니까 가서 뭐 읍소도 하고 얼마 전에 양의지 선수가 이제 꽤 됐죠. 한 2년 정도 됐는데 네. 4년간 125억인데 옵션이 없는 사실 세부적인 조건이 붙는 계약들이 굉장히 많은데 통으로 4년에 그냥 125억. 이야. 무옵션을 준다는 거는 어떤 조건도 걸리지 않는 거잖아요. 구단에서도 믿어주는 거니까 김현 선수 처음 복귀하고 FA 계약하고 LG 복귀해서 타격왕 했고 그다음에 또 양희 선수 FA하고 이적한 후에 타격왕. 아주 모범적인 FA들입니다. 드라마 속에서 에이전트가 사실 그렇게 긍정적인 이미지로만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예. 사실 되게 좀 슬펐던 게 그 엄마 아빠가 야구를 전혀 모르세요, 저희 엄마 아빠가.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스토브리그를 막 이제 한참 시청을 하시는데 어느 날 저한테 근데 그 드라마에서 도대체 넌 누구냐고. 그러니까 네가 맡은 역할이 뭐니 저기서? 고세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설마 1억 6천 제시하고 그러진 않겠죠? 가만 있어봐. 제이야, 가서 커피 2잔만 사올래?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하시는 거예요?
커피 한 잔 사와 그렇지, 뭐 그렇지. 이런 거. 존중이라는 게 서로 굉장히 서로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계약이란 건 또 그런 거니까. 아니 그 사실 이해랑 대표님이 굵직굵직한 계약들 와 이걸 다 이해랑 그렇죠. 한번 얘기해 주시면 안 이게 됩니까? 이제 김현수 선수가 그 당시 볼티모어 오리올스로 네네네. 메이저리그 진출했잖아요. 이것도 직접 이해랑 대표님이 하신 거예요? 네네. 볼티모어 오리올스가 피지컬 테스트가 굉장히 어렵기로 유명해요. 그래서 예전에 뭐 부상이 발견돼서 계약금이 깎인다든지 아니면 계약이 성사가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네. 많아서 근데 김현수 선수도 정말 오랫동안 했어요. 4박 5일 넘게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메디컬 테스트라고 하는 거를 네. 나중에 이제 단장이랑 얘기하고 마지막에 이제 어떤 합의점을 좀 찾고 그런 다음에 딱 사인을 했을 때 정말 제가 그때 당시에 영상을 보면 광대가 진짜 승천을 했다고 이만큼 그러잖아요. 승천했구나.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가지고 메이저리그가 됐다는 게 가장 기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나중에 막 댓글에 보니까 저 정도 좋아할 정도면 최소한 이모각 막 이래가지고 김현수 선수 이모. 이모냐 왜 네. 엄마냐 이모냐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진짜 이게 하루는 제가 이제 삼성 우규민 선수랑 같이 이제 KTX를 타고 내려갔거든요. 근데.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막 커뮤니티가 시끄럽게 떠들썩해졌다고 이제 막 오는 거예요 저희 직원한테. 예, 그래서 댓글을 천천히 읽다 보니까 중간에 뭐 그럼 혹시 여자친구 아니에요? 이렇게 누군가가 올린 거예요. 왜냐면 저랑 우규민 선수랑 정말 그렇게 나이 차이가 엄청난 건 아니거든요. 사실 제가 좀 많이 위긴 하지만 그랬더니 그랬더니 거기서 누가 여자친구 아니에요? 올렸더니 여자친구 이쁘다던데 라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친구 이쁘다던데 그 옆에 있던 여자가 예쁘진 않았기 때문에 여자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또 막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막 뭐 여자친구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막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어머님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는 아니신데요. 진짜로 그 글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아니 예를 들면 김현수 선수하고 있는데 어머님으로 볼 정도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모였어요. 김현수는 이모, 우기민은 엄마. 저희가 아는 그 메이저리그의 뭐 굉장히 유명한 그런 그 에이전시 하면 이제 스캇 보라스. 그렇죠. 뭐 사실 그분이 좀 제일 유명한데 간혹 이제 스캇 보라스에 대한 또 평가도 사실은 이제 좀 약간 극명하게 좀 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네. 좋은 선수를 보내주면 그 팀 팬들은 엄청 좋아하세요. 그런데 이제 혹시라도 좀 이렇게 너무 몸값이 좀 과했다라고 하면 이해랑 거품의 근원. 거품의 근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해랑 대표님께서는 내일을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보통 이제 자료를 저희가 준비를 할 때 한 2달, 한 달 정도 전부터 준비를 많이 해요. 보통 그래서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 갑니까? 우선 전반적으로 이 친구가 얼만큼 공헌을 했는지 작년에 어떤 이제 불펜 투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 연봉이 안 나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1년치를 다 몰아봤어요. 하루를 날을 잡고 등판했던 모든 날을 다 해서 근데 이제 구단도 다 보셨더라고요. 제가 다 보고 오겠습니다 했더니 그럼 나도 보겠다 그래서 서로가 어떻게 보는지. 네, 정말 다시 한번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하다 이제 저희도 막 여러 가지를 하는데 안 오르면은 사실은 뭐 이때 얘가 뭐 올해 뭐 불펜에선 팔을 몇 번 풀었는데 사실상 몇 번밖에 못 올라왔지만 이 불펜에서 팔을 푸는 게 얼마나 힘드냐. 이것 자체도 이제 평가가 돼야 된다. 그렇죠.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삭감되는 선수들 거 들어갈 때가. 근데 느낌으로 알거든요. 사실은 삭감 되겠다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 번은 되게 좀 마음이 안 좋았던 게 한 선수가 자기는 계약금이 정말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너무 낮기 때문에 자꾸 미안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없다. 사실 불펜 투수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거에 비해서 조금 연봉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낮아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어필을 하게 이 노력을 불펜에서 중간 궤도 투수들은 계속 몸을 풀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위기의 그렇죠. 상황. 그런데 맞아요. 위기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면 그대로 쉬어요. 어떻게 잘하세요? 근데 저도 이제 야구를 좋아하니까 분명히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만큼의 경기를 위해서 내가 준비를 한 건데 이것도 평가가 돼야 된다. 그렇죠. 일리가 있는 얘기네요. 혹시 좀 나는 유희관 선수 여기 유희관 선수도 여기 소속이에요? 여기 유희관 선수도 여기 소속이에요? 아니 지금 오늘 경기 있지 않습니까? 네, 경기 있는데 잠깐 또 일일 때문에 잠깐 들렸습니다. 진짜요? 왜 이렇게 살 빠졌어 근데? 왜 이렇게 빠졌지? 유희관 선수하고 잘 알아요? 아주 친한. 진짜? 아유 반갑습니다. 아니 갑자기
갑자기 야. 또 인맥 같이 하지 말고. 야. 유관 선수 꼭 앉아야 되나요? 예, 지금 뭐 오신 김에. 선호하고 금방 가고. 또 오늘 또 분량 뽑아야죠. 시청률 또 깔끔하게 한번. 깔끔하게 한번. 아, 이거 보니까 조세호 씨하고 좀 시간이 깔끔하게 하는 거니까. 아니, 유관 선수 자기는 좀 멘트 좀 내고. 예. 아, 근데 저기 유관 선수도 말이 많으시네요. 아, 장난 아니에요. 예, 말이 많아요. 일단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봐야 되죠? 아무데나 보면 되나? 네, 네. 안녕하세요. 두산 베어스 투수 유이가입니다. 야, 반갑습니다. 진짜. 제가 육기를 너무 좋아하네. 좋아. 예. 제가 진짜 야구로 지칠 때 가장 제가 애청하는 프로. 아, 진짜 왜 이렇게 우리 육기즈. 프로그램을? 아니 너무 또 제가 좋아하시는 분 나오고 또 세용도 나오고 네. 이 프로그램 안에 뭔가가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뭐 시민들의 삶이나 인생 뭐 이런 것도 나오는 것 같고. 혹시 저기 의도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유희관 선수가 항상 준비가 돼 있는 선수예요. 본인하고도 비슷하네요. 뭐 거의 뭐 자판기 대답 자판기예요. 비슷해요. 진짜 비슷해요. 긴장했네. 말을 왜 이렇게 아니 순간 대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편하게. 늘상 우리 조셉이 저 아는 사람 나오면 신경 써요. 아는 저 사람들 나오면 보여주려고. 보면은 또 제가 또 여기서 어떤 저의 어떤 자리 입지를 좀 보여주려고. 아니 조금 좋았거든요. 자리가 형을 보여주고 있는데 끝자리가. 아 그렇구나. 아니 대표님하고 안지는 몇 년 됐어요 이제? 오래돼서 한 6, 7년 된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좀 대표님이 오늘 좀 주인공이신데 이해랑 대표님은 좀 어떤 분이신 것 같으세요? 우리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뭐 고마운 존재죠 저한테는. 네, 선수들이 믿음을 되게 많이 갖고요. 신뢰를 많이 하는. 어떻게 보면 저희 엄마보다도 제가 더 요즘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어머님이 들으시면 섭섭하지 않아요? 아 제가 어저께 경기 결과를 모르는데 어떻게 등판하셔갖고. 어제 너 승리 투수가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아우. 아니 보통 이렇게 등판하고 난 다음 날은 뭐 오늘은 좀 일단 뭐 경기장 가서 이제 회복 훈련 같은 거 하고요. 또 팀이 이겨야 되니까 또 응원 열심히 하고. 아니 보통 그러면 이제 선수들은 몇 시쯤 모이십니까 보통? 거의 한 오후쯤에 3시쯤에 또 이제 경기장으로 출발을 하고요. 아니 그 사실 유희관 선수는 뭐 이제 또 많은 야구 팬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투수하면 아무래도 좀 파이어볼로라고 하죠. 이 강속구 투수. 예, 사실 이런 투수들을 굉장히 좀 구단에서도 그렇고 많이 선호를 하는데 사실 이게 135kg 정도 나오시나요? 아니 132 정도. 최고 구속이. 네, 최고. 그러니까 구속이. 이게 네. 저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사실 프로야구사에서도 유일무이합니다. 그렇죠. 거의 없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저를 이렇게 알아봐 주시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럽고. 아이 무슨 또 말씀? 자막 나가겠네요. 유재석 너란 존재 뭐 이러면서 또 저를 알아봐 주시는 거. 우리 뭐 자막까지 관이라서. 네, 아유 또. 관심이 많아요. 오지랖이 사시나요? 그래서 잘 맞아요. 네, 그러니까요. 오늘 일정은 몇 시에 여기서 이제 출발해요? 갑자기요? 아까 네. 얘기했는데. 아니 했는데 여기서 이제 얘기했어. 3시까지 간다고 아까 저희가 얘기했는데. 이제 3시까지 조셉. 형은 언제 준비를 하고 오는 거예요 방송? 저는 뭐 항상 준비가 돼 있죠. 아무 질문을 해봐요. 조셉 쫓기지 마. 시간이 쫓겨. 편하네. 지인들한테 너무 쫓겨 지인들한테. 온 김에 댄스를 한번 보여줘요. 갑자기요? 관심 받는 거 좋아하니까. 안녕하십니까. 아니. 워낙 또. 유희관 선수는 이런 거에 대한 창피함이 없는 거죠. 여기 역시 깔끔하게. 오케이. 그게 아니고 이 양반이 시간 씨한테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몇 살까지 야구를 해보고 싶어요? 저는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오래 하고 싶어요. 가장 오래 하고 싶고 제가 뭐 팔에 무리도 없고 공이 또 낮아질 스피드가 떨어질 게 없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에 비해 아니 왜냐면 사실 우리 그 유희관 선수가 이게 지금 많은 꿈나무 야구 선수분들에게 큰 희망이 되는 분이에요. 맞아요. 왜냐면 이게 투수를 하는데 공이 느리면 이게 나는 투수를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는데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을 느려도 굉장히 꿈을 이렇게 가지고 유희관 선수 때문에 야구하신 분들 굉장히 많대요. 그런 거에 있어서는 좀 저도 자부심을 맞아요, 갖는 것 맞아요. 같아요. 과연 제가 프로에 갈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남들보다 제가 제구력이 좋았어요. 대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갖고 있는 단점을 과감히 버리고 장점을 남들보다 더 뛰어난 장점으로 만들자는 그런 생각을 해서 더 훈련에 임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좋은 멘트가 많네요. 그러니까 평소랑 근데 다르게. 안 보게 되네요. 여기 앉아. 가야죠. 진짜 프로가 되려면 아니 근데 여기 계속 의지하고 싶어. 어깨 동무를 한다고 아니. 해야겠다. 가해. 아니 좀 이게 에이전트 수수료가 아까 5%라고 이제 대표님 좀 얘기를 하셨는데 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되게 부자시겠어요. 저요? 네.
구단에서 아닌데 어쨌든 손익분기점을 작년에 처음으로 넘었어요. 아, 네. 어려웠던 시절에 대출 받았던 것까지 그저께 다 털었습니다. 이거를 진심으로 축하해. 혹시 내가 지금 이 일을 안 한다면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건 뭡니까? 구단주 해보고 싶어요. 구단. 아니 구단주 딸? 야, 구단주 딸? 구단주 딸! 구단주 딸로 할게요. 네. 구단주. 희관 씨는요? 혹시나 야구 선수 말고 다른 일 한다면? 뭐 여기 앉고 싶네요. 좋아해. 감성을 좋아해. 네. 네. 아니 어차피 뭐 멘트 쳐도 안 나가는 거 제가 안 좋아하는 거야.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 양반에서 실수하고 가는데. 야, 이 양반아. 야, 이 양반아. 멘트 쳐도 안 나가는 거. 자기야. 그냥 깔끔하게 형을. 동생이 장난치는 거 같다고. 이럴 때서 이런 데서 흥분하지 않고 그렇다면 내가 좀 더 기포체 기폭제 영향을 받아서 기폭제 영향을 받아. 기폭제 영향은 뭐죠? 나의 저는 나의 단점을 극대화시켜서. 아니 원래 이렇게 많이 더듬으세요? 진짜 지금 친한 사람 여기 좀 친한 사람 에이전트로서 마지막 어떤 순간을 딱 경기를 본다면 어떤 경기들을 조금 보고 싶으세요? 결국에는 은퇴 경기일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선수들이 어렸을 때 들어온 친구들도 있고 중간에 온 친구들도 있는데 결국에 언젠가는 우리가 다 직업에서 은퇴를 하게 되잖아요. 그 순간을 같이 잘 준비를 하는 게 제가 또 준비해야 될, 또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닐까. 멋있다, 되게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되는 은퇴들을 선물해주고 싶어요.